빅텐트냐 큰 집이냐 이른바 이낙연, 이준석, 낙준, 이몽 얘기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. 어제 민주당 탈당 3명이 주도하는 가칭 미래대연합 신당의 창단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. 두 사람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저 또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립니다.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.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?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. 빅텐트 얘기하시는데요. 텐트보단 좀 멋있는,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.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언론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미묘보다는 더 큰 것 같아서 구장처장이. 네. 조응천 공동대표, 조응천 의원 얘기는 1차 목표는 설 직전에 통합정당 뭔가 큰 집을 지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곧바로 이준석 전 대표,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 얘기는 급한 건 알지만 솔직히 빠르다. 속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제3신당 또는 제3 세력화를 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점의 문제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텐트와 집의 차이라는 것은 텐트는 말 그대로 좀 임시 방편으로 잠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임시 거처, 성격이 강하다면 집이라고 한다면 최소 몇 년 정도 안정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정된 그 피난처를 얘기를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오래 견딜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하자라는 것이라면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총선을 함께 치를 수 있는 텐트를 같이 치자. 따로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 공간을 마련하자. 이준석 전 대표는 오랫동안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자. 그러니까 용어에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순항을 할지 아니면 이견이 노출돼서 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일단 저렇게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함께했던 3명, 김종민 의원 포함해서. 근데 방향성 그리고 시점들이 각각 많이 다르기 때문에 1952년생 국회의원 5번 한 이낙연 전 대표. 제3지대 텐트 크게 쳐달라. 근데 이제 1985년생 아직은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준석 위원장 얘기는 텐트보다는 더 큰 집 지었고 아예 5년은 함께 해야 된다. 대선까지 함께 것을 서약해야 된다. 온도차가 좀 있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건 뭐 거의 당사자에 비슷한 박원석 의원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게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시민들 인사하라. 혹은 김포 지옥철로 불리는 골드라인 가서 체험 이런저런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 주문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마치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이준석 위원장이 연습문제 내듯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교집합을 찾으려 하지만 또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? 뭐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. 예. 그때는 이제 당의 대표였고 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같은 당내에서 어쨌든 대선 전략을 둘러싼 충돌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뭐 그 3지대의 빅텐트를 지향하지만 같은 당도 아니고 또 서로 간의 주류 정당의 당대표였던 두 사람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만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이제 상호 자극과 침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. 마찬가지로 또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오가면서 서로 이견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런 이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감대를 기초로 뭔가 3지대 신당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저런 대목에 대해서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 비교적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. 나도 엄중한 이미지를 좀 버리고 싶다. 잘 안 되지만
젊은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은 언제나 환영한다.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기분 나빠가 한다거나 내진적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런 그 건전한 상호 자극이나 상호 침투가 잘 일어나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삼지대를 위해서는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긍정적인 얘기만 좀 해주셔서 구장 차장님. 네. 이게 이제 저 화면인데 당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요구를 이제 같이 봉합 차원의 실제로 결행하는데 물론 아까 박원석 의원 말처럼 이게 지금 상황과는 좀 거리가 다를 수 있는데 약간 좀 주도권이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실개천 하나 정도 뭐 DJP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의 그런 이념적 차이보다는 또 좁다고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은 이제 큰 집 얘기하기 때문에 네. 뭔가 이게 주도가 이준석 전 대표로 향하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목표로 삼는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총선에서 제3지대로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 결과를 내세우려면 이 서로 조금씩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빅텐트에 모여서 그 고생을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.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라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큰 집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견보다는 그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긴 시간을 좀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시차를 어떻게 좀 좁혀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컨센서스 합의를 이룰 것이냐에 따라서 순항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 시차 때문에 좀 삐걱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도층이 많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양당의 혐오를 갖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, 이준석 그 위원장의 그 교집합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